이 음식에는 그 향이 납니다. 내 취향. 안녕하십니까, 자취요리 박무땡입니다. 오늘은 이 꼬막으로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요리 스타트. 먼저 꼬막 알맹이 손질부터 갑시다. 밖에서 온 놈이니 지저분하니까 샤워 한번 시켜줍시다. 저희 집이 항상 깨끗하니 집에 들어오는 것들은 샤워를 꼭 시켜주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물론 저도 집에 오자마자 바로 씻진 않습니다. 꼬막을 흐르는 물에 수너 번 씻어줘서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새 마트에 파는 꼬막은 깨끗하게 손질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한두 번만 헹궈주셔도 됩니다. 그러고 해감도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끓는 물에 샤워를 마친 꼬막을 다 넣어주고 한번 삶아줍니다. 꼬막이 점점 익게 되면 물이 시큼게 변하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꼬막이 입을 벌리고 몇 초 안에 빼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냥 대충 시간 신경 쓰지 말고 삶아주시면 됩니다. 숟가락으로 끄적끄적 끓여주면서 어느 정도 꼬막들이 입을 벌리고 있으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 애들이 입을 해벌레 하고 벌리고 있으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을 다 버려주고 물대포를 쏴주면서 열기를 식혀줍니다. 너무 뜨거우면 알맹이를 빼낼 때 손가락이 뜨거워가 아예 할 수도 있으니 충분히 식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열기를 식힌 꼬막을 빼주고 입을 뜩 벌린 애들 속 알맹이를 쏙쏙 빼줍니다. 이렇게 뜨겁게 삶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꾹 닫은 애들은 이 숟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꼬막을 뒤로 돌리가 이 부분을 숟가락으로 살짝 돌려주시면 꼬막이 반으로 분리됩니다. 이러고 알맹이를 빼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꼬막 뒷부분 틈을 숟가락으로 살짝만 돌려주시면 쉽게 분리됩니다. 그러고 알맹이를 빼줍니다. 이 짓거리를 무한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요리에서 가장 힘든 건 이 알맹이를 빼주는 겁니다. 아따마 돌시켜 대다. 그리고 이렇게 흔히 보던 꼬막 껍질과 함께 있는 반찬은 손가락으로 뚝배기를 분리시켜주고 이 상태에서 양념장을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빠르게 알맹이를 빼줍니다. 만약에 알맹이 빼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은 그냥 통조림으로 된 거 사드시면 됩니다. 꼬막 대신 이런 골뱅이도 좋습니다. 알맹이 분리하는 거 손 많이 갑니다. 그냥 막 통조림으로 된 거 사드이소. 나 손 많이 간다, 손 많이 가. 먼저 양념장부터 만들어줍시다. 진간장 3스푼으로 짭짤하게 간해주고 설탕 1스푼으로 달달함과 감칠맛을 더해주고 고춧가루 2스푼으로 빨간 색감과 꾸덕꾸덕하게 만들어주고 물에만 넣어 양념장에 빠지면 섭한 다진 마늘 1스푼을 넣고 씹을 때마다 고소함이 통통 터지는 통깨 1스푼 넣고 이제 잘 섞어줍니다. 고춧가루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꾸덕꾸덕합니다. 여기에 양파 반개를 기영이 대가리 맨키로 뾰족하게 입체감으로 흠집을 내고 잘 다져줘서 2줌 넣어주고 파도 양 옆구리를 2번 쓱 그어서 잘게 다져준 다음 2줌 넣어주고 이런 부추를 조금 준비해가 잘게 다져준 다음 2줌 넣어줍니다. 그러고 한 번 더 잘 섞어줍니다. 야채를 넣고 섞어주면 야채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꾸덕꾸덕했던 양념들이 촉촉해집니다. 부추를 넣게 되면 양념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이건 남자한테 참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도 한 스푼 넣어주고 잘 섞어줍니다.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어주면 오수분 맛과 향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알맹이만 남은 꼬막에 양념을 3스푼 넣어주고 양념을 잘 비벼줍니다. 이러고 반찬 그릇에 담아주면 반찬으로 드실 수 있는 꼬막 양념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꼬막 비빔밥이니 남은 양념을 다 올려주고 한 번 더 잘 비벼줍니다. 그러고 흰밥을 수북히 올려주면 간단하게 꼬막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이제 꼬막이랑 밥이랑 맛있게 잘 비비주고 야무지게 비비라잉. 깔끔하게 보이게 그릇 주변도 한번 닦아줍니다. 이제 한 숟갈 떠서 한 무보면 바로 이 맛입니다. 고추장을 넣지 않았지만 고추장을 넣은 듯한 맛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양념도 맛있지만 여기에 미원을 조금에 추가해주시면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 꼬막 비빔밥이 됩니다. 이제 꼬막 비빔밥 먹으러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꼬막을 많이 넣고 만들기 때문에 꼬막 양이 작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양도 넉넉하니 2인분을 1인분처럼 드시는 분들한테도 딱 좋습니다. 고수부 맛에 정신 못 차리가 여기가 방구석인지 벌교인지 구분 못하는 황홀한 맛 한번 느껴보이소. 먼저 냄비에 수분 촉촉 생기 발랄하게 물 한 컵 부어주고 꼬막장의 핵심인 시큼은 진간장 한 컵을 부어서 짭짤하게 해주고 짭짤함 뒤에 숨겨진 달달함을 위해 설탕 반 컵을 추가해주고 멸치액젓 2스푼으로 멸치 100마리의 깊은 해물향을 더해주고 옆에 있는 곰 같은 친구도 사람 만들어주는 다진 마늘 1스푼 넣고 고무신 좋아하는 기철이 동생 대가리 맨키로 양파를 잘게 다져서 2줌 가득 넣어주고 대파 한 단도 옆구리를 쓱쓱 그어주고 잘게 다져서 2줌 가득 넣어줍니다. 그하고 한번 팔팔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처럼 한눈 팔다가 막 끓이 넘치가 포도하겠다고 꼬막장 만들다가 등짝에 손바닥 자국을 만들 수도 있으니 주의하이소. 이제 넉넉한 크기의 반찬통에 꼬막살을 먹을 만큼 넉넉히 넣어주고 어느 정도 식힌 양념장을 다 부어줍니다. 넣은 야채를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냉장고에 3시간 이상 숙성시켜줍니다. 이제 흰밥 위에 어느 정도 숙성시킨 꼬막장을 넉넉히 올려주고 이빨에 꼈을 때 고소함이 팡팡 터지는 깨도 넉넉히 올려주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꼬막장이 완성됩니다. 이제 양념이랑 밥이랑 쓱 비비가 한입 무보면
향긋하게 나는 해물향과 쫀득한 꼬막의 맛의 조화가 혀끝을 휘감고 짜지 않고 촉촉한 밥알이 목구멍으로 슬근슬근 지나가면서 목젖을 탁탁 치는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살짝 씹히는 야채 식감도 아주 좋습니다. 안 짜다고 해가 양념 국물 많이 넣었다가 밤새도록 물병을 입에 달고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럴 땐 밥 2숟갈 더 넣으시면 됩니다. 먼저 양념장부터 만들어줍시다. 향초 고추장 한 스푼을 손가락으로 쓱 밀쳐서 넣어주고 설탕 한 스푼으로 매운맛 뒤에 달달함을 더해주고 달달함을 더했으니 식초 한 스푼으로 새콤함도 추가해주고 이제는 빠지면 습한 다진 마늘 반 스푼도 넣고 통깨 한 스푼으로 비주얼과 이빨에 꼈을 때 고소함을 추가해주고 참기름 한 스푼으로 고소한 향과 맛을 더해주고 잘 섞어줍니다. 시계는 들어주이소. 이제 야채를 준비해줍시다. 양파 반 개를 손이 가는 대로 대충 썰어서 볼에 담아내주고 오이도 옆면을 대충 썰어주고 길쭉하게 채 썰어가 볼에 담아주고 이런 쌍추도 준비해가 대충 한 입 크기로 손으로 쭉쭉 찢어서 넣어줍니다. 향긋한 깻잎 동생 깨순도 한 입 크기로 찢어서 넣어줍니다. 그러고 미리 만들어둔 양념장을 다 부어주고 배신 재료 꼬막 알맹이들도 한 줌 가득 넣어줍니다. 이제 양념을 골고루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이때 야채는 원하시는 걸 넣으시면 됩니다. 파채나 당근도 좋고 매운 걸 좋아하시면 땡초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잘했으면 그릇에 담아내줍니다.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 꼬막 무침이 완성됩니다. 이제 소면을 준비해줍시다. 팔팔 끓는 물에 1인분 양의 소면 2주먹을 넣어주고 휙휙 저어가며 물속에 다 잡아 넣어줍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찬물을 조금 넣어줘서 살짝 달래주고 또 끓어오르면 또 찬물을 넣어줍니다. 한 번 더 끓어오르면 물을 다 버려주고 찬물에 샤워시켜주면서 전분기를 다 씻겨줍니다. 그러고 물기를 쫙 짜주고 꼬막 무침 위에 살포시 면을 돌리가 올려주고 깨도 솔솔 뿌려줘가 마무리해줍니다. 인자 꼬막 무침이랑 소면이랑 같이 찝어가 한 모으면 짭짤하고 새콤달콤한 양념에 버무려진 야채와 꼬막이 정말 좋습니다. 식감마저도 아삭하고 꼬막은 쫀득쫀득해가 딱 소주 한잔 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꼬막은 단백질과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고 야채에 식이섬유까지 들어있고 소면이랑 같이 묻기 때문에 함께 식사로도 좋습니다. 저는 다이어트기 때문에 소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거지. 복식하기에도 딱 좋은 꼬막 소면 한번 드셔보이소. 먼저 부추를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줍니다. 손가락 2-3마디 크기로 해가 부추를 숭덩숭덩 썰어주고 볼에 2줌 가득 넣어줍니다. 색이 빨간 파프리카도 길쭉하게 썰고 잘게 다져서 한 줌 가득 넣어주고 오늘의 주인공 꼬막도 한 줌 가득 넣어줍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넣어서 향과 감칠맛을 더해주고 새우젓 반 스푼으로 짭짤하게 해물향을 간해주고 맛에 흔히 파는 부침가루나 튀김가루를 준비해가 4스푼 가득 넣어줍니다. 그러고 가루가 잘 묻도록 골고루 한번 섞어주고 물은 2스푼 정도로 아주 조금만 넣어주고 다시 반죽물이 잘 섞이도록 쪼물딱 해줍니다. 이때 파프리카는 붉은 색감을 위해 넣는 거니 파프리카 대신에 당근을 쓰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됩니다. 새우젓은 제품마다 짠맛이 달라 반 스푼보다 적게 넣고 조절하셔야 합니다. 인자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둘러주고 손목 스냅으로 팬 바닥에 기름을 골고루 펼쳐주고 반죽한 야채들을 올려줍니다. 뭉치지 않게 골고루 펼쳐주고 바삭하게 구워내줍니다. 한쪽 면이 다 익었으면 손목 스냅으로 한 방에 뒤집어주고 반대쪽 면도 익혀줍니다. 양쪽 면이 바삭해질 때까지 구워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그릇에 빼줍니다. 아까 냄새가 좋네. 다시 팬에 기름을 둘러주고 나머지 남은 반죽물도 다 올려서 앞뒤로 바삭하게 구워내주시면 됩니다. 다 익었으면 빼주고 인자 전을 쪼매 뜯어가 한입 무보면 바삭바삭하고 부추향과 해물향이 나면서 맛 또한 아주 좋습니다. 새우젓으로 이미 간을 했기 때문에 따로 간장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딱 등상 마치고 내려와가 막걸리 한잔 하고 싶어지는 맛입니다. 새우젓 조절 못했다가는 입안에서 염전을 키울 수도 있으니 주의하이소.